안녕하세요. 봄이 왔네요. 산 위와 길가에 꽃들이 만개하고 있어요. 봄 날씨가 따뜻하고 코로나 방역 조치도 조금씩 덜어지는 분위기에 모두들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게는 속이 썩어가는 기분이에요. 길가에 있는 번 나무만 봐도 속이 메스꺼워요. 다른 사람들은 기분 좋은데 나만 그렇지 않아서 속상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속마음을 털어보려고 해요. 저는 현재 대구 근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에는 유통업계에서 근무했지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영업이 힘들고 매출에 쫓기는 것도 힘들었고 일 마치고 회식하는 것도 지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있던 결과는 건강을 잃고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생겼어요. 그때 30대 후반이었죠. 자식이 많은 시기에 직장을 그만두는 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결혼도 안 했고 노총각이라 뭐라고 그런다면서 회사를 그만둘 용기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제 손해라며 난리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둔 거냐는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였죠. 말 한마디씩 손에 닿는 엣지를 더해서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했습니다. 일부 모호한 부분을 몇 가지 해석해 보았습니다. 한마디씩 점점 더 뭔가가 느껴져요. 모두가 바라보면서 욕하는 외면에서 괴롭고 부러워한다는 것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 중에는 업무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왔는지 깨닫게 됐어요. 혼자라면 손쉽게 내 표를 넘길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몸이 망가져도 회사에 스며들어야만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 이유로 일을 그만둔 적도 있었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새로운 일을 해야 했죠. 먹고 사는 건 중요하지만 직장 생활은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자리를 찾아보면 모조리 관련된 직 같은 곳에서만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건 진짜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자영업을 시작할 때 이미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던 거죠. 나이도 들어가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이모가 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녀의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이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묻더라고요. 알아. 나는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충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충전을 하고 있네요. 그게 바로 백수가 하는 일이에요. 참 말도 마세요. 내일 이모 카페로 오래요? 이모카를 원하세요? 이 이모는 대구 근교에서 큰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죠. 장사 감각이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이모는 업종마다 유행을 타서 돈을 낭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외가 쪽에서는 제일 부자 같은 분이었어요. 그 이모와는 달리 우리 엄마는 장사할 열망이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신 걸로 우리를 키우셨는데 부모님 둘 다 많이 다르셨어요. 어쨌든 이모가 오라고 해서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겸하고 찾아갔어요. 늦은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카페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와우, 이 시간에도 참으로 사람이 많네요. 이 가게는 정말 돈을 많이 벌겠네요. 그래서 너도 이런 일 해봐. 나도 도와줄 테니까. 이러고 이모는 대뜸 카페를 차리라고 하셨죠. 엄마는 갑작스럽게 백수가 된 제게 앓는 소리를 많이 했다네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도 않은 놈이 이렇게 무모하게 직장을 그만두면 엄마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손주 손녀를 돌볼 텐데 말이죠. 당신은 카라라고 하는 대장님이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이모의 충고를 따르면서 카페 사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자금 문제와 자신감 부족으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이모의 조언과 지원으로 카페를 차리게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한테 직원 중 한 명이 장사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 명의 나쁜 직원이 저의 카페를 망칠 뻔했던 거죠. 다행히 이를 발견한 것도 단 1년만 된 시점이었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더욱 신중하게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게 되었고 카페는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앞으로도 잘 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한국말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나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그 일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 여자와 제가 서로 마주친 순간 그 여자는 제게 다가와서 너 정말 오랜만이다. 눈썰미 좋은데 어떻게 다 알아봤어? 라며 말했어요. 그 말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죠. 역시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이였어요. 우린 어릴 적 같은 반이었고 심지어 제 짝사랑의 그녀였답니다. 어릴 적에는 번번이 말하지 못한 마음을 이젠 솔직하게 털어놓을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그 순간 2년 동안 혼자서 끙끙거리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죠. 그 마음을 전달하고 나니 정말 느긋하고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과의 뜻밖의 재회. 그 순간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 말을 못해서 혼자 참 많이 소가리를 했었어요. 그만큼 부끄러움이 많던 아이였죠. 짝사랑 그 친구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때까지는 동네에서 가끔 지나가면서 보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사를 가면서 인연이 끊어져서요. 그 후에 동창에서 한두 번 보기는 했는데 그러고는 10년 정도 못 보고 지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카페에 왔었어요. 가만히 보니 그 친구도 얼굴에 나이가 들어 뜨더군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얼굴도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에 기분이 이상해져서요. 친구는 일행들이랑 같이 왔다면서 오늘은 짧게 인사를 하고 다시 카페를 찾아오겠다며 저에게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하고 친구가 준 명함을 보니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더군요. 연락이 끊어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문자를 남겼고 며칠 뒤 친구는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예전 얼굴 그대로다. 아니야, 나도 이제는 나이 들어서 많이 늙어지고 결혼은 했어. 아니, 아직 너는? 아, 나도 아직 아니, 아직 혼자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무슨 운명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에 혼자 있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돌싱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럼요. 전형적으로 가기로 결심하고는 아무쪼록 어렵게 했어요. 사진 대처하는 자녀가 더는 없는 어릴 적의 첫사랑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하늘의 농담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옛말도 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헤어지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니 정말 아쉬웠어요.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닌데 친구가 또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즉시 다시 보러 가자고 했고 그 후 일주일에 몇 번은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매일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연락은 매일 하면서 서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처럼 고백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 긴장 없던 아이가 세상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꺼내야 할 때는 정말 긴장되어 핸드폰을 잡는 손이 땀으로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 어쩌면 우연이 아닌 인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만나볼래? 정말 사기쳐? 지금 너랑 연애하고 싶어. 나 생각보다 더 많이 너에게 마음을 갖게 됐다고. 아, 또 나 좋아해. 옛날부터 5학년 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아 제 고백에 친구는 정말 몰랐다는 듯 놀랍고 이내에 예쁜 눈을 접어 웃으며 좋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긴장으로 굳어있던 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력 있게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은 40대가 되기 전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번의 연애를 해봤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집중도 못해 쓰였어요. 어쩌면 약간은 무미건조한 그런 연애를 했었는데 친구가 하는 연애는 달랐어요. 저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지 우선 만남 자체가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친구와 대화가 잘 통했고 둘이 식성도 기승처럼 뭘 먹어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죠. 데이트를 할 때마다 너무나 좋아서 가슴이 간지럽고 내가 이 친구와 인연이 되기 싶을 정도로 그 여자는 정말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창 연애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카페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손님이 부족해서 직원에게 맡기고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도 충격 먹어서 넋이 나가신 상태였고 우리 가족 모두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 하나 있는데 언제나 저를 우선시하던 어머니가 떠나셔서 정말 속상했어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후회하게 되는데 이미 떠나신 어머니는 다시 오실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여자가 제 곁에서 많은 위로를 줬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싶으면 같이 마셔줬고 슬프면 어깨를 빌려줬어요. 힘들 때 그녀가 안아줬어요. 갑자기 외로움과 고통을 느낄 때 어깨에 누워있는 이 여자가 평생을 같이 할 인연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프로포폴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혼자 사는 게 너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내 맘이 변한 것 같아. 너랑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종혁아, 내 맘을 받아줘. 해줄래, 정아.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나의 마음도 같을 거라고 생각했었기에 그녀의 침묵이 계속되자 제 입이 건조해졌어요. 나도 정말 많이 좋아하지만 현재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게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너가 진지하게 생각해서 다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응,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하며 제 프로포폴을 거절했습니다. 결혼을 피하는 것은 자신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건드릴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는 여지를 남겨줬어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천천히 다가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뭔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나는 연애하고 싶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모의 귀에도 들어간 것 같았어요. 이모가 연락을 해서 사귀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모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쉽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이모를 만나러 갔어요.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대화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만남 이후에 이모가 슬쩍 물어보더군요. 혹시 너한테 보험 들고 있냐? 라는 말을 낳다 내응하지 않았더라. 보험, 그런 것 없었는데? 아, 그래? 혹시나 머리에서 너에게 무슨 의도로 접근한 게 아닐까 해서. 에이쨍,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래, 그냥 노파심에 물어본 거야? 이모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물어봤고 저는 펄쩍 뛰며 아니라고 했어요. 왜 내가 그녀를 믿었던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속일 이유가 없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나중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여자를 믿었어요. 카페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저와 그 여자의 연애 전선도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 바이러스가 참파했어요.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내부적 문제도 아니고 전염병 때문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카페 직원과 알바생이 대폭 감소하여 거의 혼자 카페를 운영해야 했다. 그러면서 장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카페와 어울린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하고 쉬고 밥도 먹는 동안 그 여자와의 시간이 늘어났다. 그녀는 센스가 있어 일을 빨리 익혀서 손님들도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한 번 더 청혼을 하게 되었고 의외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여러 번 확인했지만 그녀는 항상 결혼하자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혼을 결정하자 서로 기뻐하며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말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결혼식을 서둘러 치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식장을 예약하거나 손님을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가게에서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부의 부모는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저의 아버지와 이모가 친한 몇 명의 친구만 초대하여 소박하고 아늑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청청한 젊음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삶을 조금 더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20대처럼 탱탱한 것은 아니었지만 깊어진 눈빛으로 분위기를 더해주어 매력적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서 만남에 그리워했던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이 이끌어준 인연이란 생각이 들었고 매일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꿈만 같은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경제적인 일은 모두 그녀에게 맡기고 부모님도 편히 쉬게 했습니다. 제가 돈을 관리하는 것은 서툴렀고 그녀가 보험 업무를 하고 계실 터이니 그녀에게 경제적 책임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경제적인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다 맡기는 걸까? 내가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으니 너가 그동안 힘들게 번 돈이 있잖아. 우리 이제 부부지만 너와 내가 이제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해. 나도 너를 믿어야겠지. 너도 나를 믿고 함께 해야지. 당연한 거지만 고마워 종혁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우리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그 여자는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고 나는 정말로 그녀를 믿었어. 돈까지 맡길 정도로 너무 멍청하고 순진한 것 같아.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제가 들어놓은 보험을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했어. 그 보험들은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대리로 승진을 할 때 드러났던 것들인데 지금은 더 좋은 보장이 있는 상품들이 있다며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했어. 당연히 아내가 하는 일이니까 나는 군말 없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며칠 뒤 새로운 서류들을 가져왔어. 이건 보장이 너무 작아서 추가로 넣어야 하는 거라고 해. 우리는 50대 때라도 연금보험을 넣어야 할 것 같아. 화재보험과 치아보험도 추가해야 한다고 했고 아내는 6가지 상품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어. 금액을 모두 합치니까 보험금이 200만 원이 넘어갔어. 이렇게 많이 넣어야 한다고 당연하지.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카페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야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금액 부담을 이유로 한마디 했더니 아내는 10마디로 응수하며 첫 번째 보험료는 자신이 낼 것이라고 말해 결국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아버지의 보험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연세가 든 분들도 100세 이상 사실 것이며 2개나 더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친척들이 보험 상담을 받아준다며 감사 인사를 하며 연락처를 받아가고 설계서를 작성해주며 어디에선가 보험을 계약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보험 설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정보를 주고 리모델링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이었을 뿐 친척들은 부담스러워하면서 몇 개씩 들어준다며 후회는 드러났지만 순진한 사람이 현실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내마저도 저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들었자니 어쩌면 그건 나중 이야기고 당시엔 문제가 돼서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겠죠? 피해를 주는 줄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번 워크샵은 몇 방이며 며칠이나 할지. 이번에는 3박 4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리 길게 한 거지. 저번 번은 이틀이나 늘었네. 이번에는 교육이 끝나고 같이 간 동료들과 이틀 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나도 보고 싶어서 큰일이네. 아내는 이런 특성상 주기적으로 교육 및 단합 때문에 워크샵에 다녔어요. 거의 3개월에 한 번씩이었는데 그때마다 1박 2일씩 집을 비워두는 것이 가게 운영 때문에 제게 며칠씩 자리를 비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 같이 여행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가 기분 전환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랜만에 집을 벗어나는 것이 좋았는지 아내는 짐을 싸면서 콘서트 노래도 부르고 아주 기분이 좋았대요. 나는 며칠씩 얼굴을 못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집을 떠나는 걸 좋아하면 내가 곤란해질 텐데. 마리아, 왜 그래? 나중에 시간 내서 같이 여행 가자. 그러면 되겠어. 그래. 그러나 끝나고 안정되면 그때 꼭 가자. 급한 마음에 결혼식도 약식으로 했어요. 신혼여행을 겨우 제주도만 다녀와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게다가 장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내가 얼마나 속상해할까 생각도 들었고 코로나가 끝나면 인사도 드리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고 싶다는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는 매출이 안 좋았지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카페 손님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방역이 끝날 때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카페 위치가 교회 근처여서 기분 전환 차원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도 했고 매출이 완전히 회복은 되진 않았지만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침 아내가 워크샵을 떠나 있어서 그날은 일손이 부족해서 카페에서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저녁을 못 먹고 집에 와서 김치찌개를 데워 먹었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했죠. 벚꽃이 만개한 장면을 보며 편히 지내던 중에 TV에는 자정 마감 뉴스가 송출되고 있었는데 벚꽃이 만개한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코로나 1차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갱신되는 새로운 사태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은 벚꽃 명소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이곳엔 정마루로 붐볐다. TV에 나오는 장소를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 자막을 보던 중 TV 카메라가 벚나무를 비추다가 옆에 앉아있는 야외 카페 손님들을 촬영했다. 손님이 음료를 마시면서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었고 그중 한 커플에게 시선이 갔다. 그 여성이 입은 옷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마시던 맥주를 내려놓고 TV 화면에 몸을 기울여 다시 한번 쳐다봤지만 그 여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맞은편에 앉은 남성은 처음 뵌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행동을 취해 나간다는 것을 암시할 듯하게 일어섰다. 아내가 그 남성의 팔에 팔짱을 거는 장면까지 비춰졌고 그 후 화면이 바뀌었다. 난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지만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 아내가 사업회의를 위해 만나러 이곳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기가 막혀서 그 장소로 차로 나아갔다. 어두운 밤길에는 아무도 없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차 안에서 잠시 쉬었다. 내 아내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내가 외도할 거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면을 잘못 본 것일까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안에 있었고 옷도 틀림이 없었다. 화가 나서 깊이 잠도 잘 수 없어서 밤을 깨어 있었다. 아침이 되어 근처 국밥집에 가서 아침을 먹었다.
이곳에서 아내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지만 찾아다니려면 배가 든든해야 했다. 해가 점점 높이 올라가고 길에는 벚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시작해서 붐비기 시작했다. 어제의 장소에 다시 나타날까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3시간 정도가 지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내의 목소리였다. 급히 선글라스를 쓰고 주변을 살펴보니 아내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날이 쏟아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나는 선글라스를 쓰고 앉아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제 카페에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그 둘을 지켜보며 여전히 연인 같은 느낌이었다. 오히려 부부 같다고 할까 싶을 정도로 낯선 상황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 장면을 보기 힘들어서 작품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했죠. 테이블 앞에 선글라스를 벗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여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상대는 나를 알아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제 뉴스에서 본 것 같아. 왜 너가 나온 거니? 라고 물었는데 상대는 귀를 막으며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때 내가 팔목을 잡았고 동시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 나를 공격했어요. 난 소란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해하던 중 갑자기 그 남자가 아내의 머리칼을 잡아 왕복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에 따른 혼란으로 카페 안은 소란이 터져 손님들이 오와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를 쓰더라고요. 나는 아내를 보호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쩌다 경찰이 나타나면서 사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모두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맞아 얼굴이 빨갛게 부은 채로도 남자를 고소하지 않고 합의하게 따라 그냥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해답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실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는지, 너와 나는 왜 결혼식을 올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자는 웃었고 아내를 윽박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결혼한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해외로 몇 년 동안 떠났고 그러던 중에 그 여자는 우연히 우리 가게에 들어와 나를 만나 처녀인 척하며 사랑을 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노제종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계속 결혼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할 수 없다는 핑계를 사용해 나를 속여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고 부부가 된 후 보험금 사기 범죄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챙기고 심지어 제 친척들까지 들쑤셨던 것은 이용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넘긴 경제권으로 다양한 쇼핑을 하며 돈을 낭비하고 다녔어요. 추가로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결혼식 때 못 낸 영상통화는 대여된 이발 쓴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나한테는 그럴 수가 있을까요? 미안해 총 혀가 어이형씨 이어 자 완전 꾼이야. 나처럼 당한 사람이 많다니 어쩌면 건달 같은 사람과 결혼해 옆에서 이주를 꾸며 욕을 하는 남자도 싫었던 것일까요? 순하고 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을 폈다가 찌그러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알고 나니 그 여자와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죠. 억울했지만 정신없이 판단했던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몇 일 뒤에 경찰서에 그 여자를 사기 결혼으로 신고했어요. 순정을 밟아먹은 그 여자를 두고 있을 수 없었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 따위로는 전혀 염분이 삭히지가 않았기에 법의 처벌이라도 받게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증거들이 있어 사실혼으로 받아들여졌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어요.
모든 상황이 제게 유리한데도 그 여자는 바로 인정을 안 하더군요. 인간이란 게 참 웃기죠. 미안하다고 고개까지 숙이고 사과한 주제에 또 법으로 간이 지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꼬라지라니 어디 끝까지 해봐라 싶어요.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두고 볼 겁니다. 그 여자가 계약한 보험도 모조리 해지하고 집안에 있던 그 여자 물건들도 모조리 다 갖다 버렸어요. 그 여자의 흔적들을 철저하게 싹 다 지워준 친척들에게 도 전화를 돌리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계약했던 보험들 다 해지하시라고 했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니 다시 원상 복구시켜 봐야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그 카페에서 다시 마주칠 줄은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죄가 하늘도 불쌍했던지. 마지막에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셨네요. 이제라도 빨리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도 죄송하고 이모한테 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대로 일이 잘 마무리되면 그 여자와의 인연도 끝이 나겠지만 해마다 벚꽃이 필되면 생각이 날 텐데 어떡하나 걱정이 되네요. 결국 혼자 살아야 할 팔자인가 싶고 돌아가신 엄마께 도 못난 아들이라. 죄송한 마음만 드립니다. 당분간은 카페 사업에 집중하여 텅텅 빈 통장을 다시 채우고자 합니다.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지 못하셨다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하세요. 속임수를 쓰려 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